내일 에이펙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만나 한미 관세 협상 중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폭탄 등이 이어지며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대폭 하향 수정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한미 관세 협상 내일 고위급 중간 점검에 나서게 되는데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요? 일단 이제 1차 당시 이제 2+2 협상에서 이제 논의가 됐던 게 이제 조선하고 LNG하고 이제 무역 균형 요 세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1차 협상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논의가 일부 좀 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이번 이제 중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회의 때, 그러니까 3차 회의가 되겠죠. 그때 이제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하자는 약간의 이제 그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좀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뭐 어떤 좀 의제가 좀 이 외에 또 추가로 될지는 뭐 알려진 바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선이나 LNG 무역 균형 요 세 가지가 가장 좀 중점적으로 좀 이번 이제 회담에서 좀 약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가 지난 5일에 이탈리아에서 만나서 환율 관련된 정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환율이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환율이 뭐 1,300원 또 밑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뭐 1,400원 올라왔다가 또 지금 1,300원대로 막 이렇게 빠지면서 정말 요동을 치는데, 이게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환율이라는 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변동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변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지난 이제 5일 이탈리아에서 그 한미가 만나서 환율 정책을 좀 협의했다는 이제 보도가 이제 뜬 것 때문인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 적자기 때문에 그걸 좀 만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뭐 한국의 원화는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책들을 좀 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요구했는지는 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미국 측에 좀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만약 이게 사실이면 사실 원달러 환율은 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미국 측이 좀 만약에 원했던 게 사실이라면. 근데 그건 아직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건 이게 또 무역 협상의 하나의 좀 지렛대 아니냐, 이런 좀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역 협상과 또 별개의 이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다 컨트롤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역 협상과 별개로 아마 또 환율 협상도 나중에 이제 펼쳐질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만 또 해당되는지 아니면 뭐 일본이라든가 많은 국가들, 아시아 뭐 주요 무역 국가들 다 해당될지는 한번 우리가 계속 그 뉴스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흔들었던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지금 잠시 휴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미 관세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계속 심할수록 사실 전 세계 뭐 이 무역 협상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큰 줄기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단 이제 90일 동안 휴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나라 이제 협상에 좀 약간 여유를 갖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은 90일의 시간을 벌었고, 근데 이제 결국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월 8일까지 협상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가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 입장도 그렇고 우리도 결국 이제 미국과 이제 협상, 또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임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협상 과정에선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과의 협상, 또 한국과의 협상, 일본과의 협상은 또 의제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그 2+2 통상협의 이후에 실무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대응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지금 아직 대선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선이 끝나야 또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돼서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좀 협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물론 이제 7월 8일이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일본과의 협상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끝낸 게 지금 영국이잖아요. 영국과 협상에서는 이제 10% 보편 관세가 결정이 됐는데 결국 그 영국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우방 국가라 흔히 이제 증권가에서는 좀 가장 순한 맛이다. 그러니까 가장 협상이 좀 잘 될 수밖에 없었고 빨리 끝났고, 근데 결국에 이제 남은 국가들이 얼마나 이제 빠른 속도로 할지는
결국 이제 의제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일본이 좀 먼저 이 협상 결과를 좀 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그걸 보고 우리가 좀 뭔가 또 뒤따라서 약간 이제 따라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선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우리가 이렇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성과를 낼 필요는 저는 아직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협상에서 어디서든 희망의 시그널을 찾고 싶은 게 이제 우리의 마음인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중동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아 기업인 가운데 유일하게 그 만찬에 초대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번에도 트럼프 장남이 또 한국에 와서 네. 수많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재벌그룹 총수들을 또 만나고 갔는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정용진 회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좀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트럼프 장남도 지금 어쨌든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의사를 좀 표현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좀 잘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뭐 루트는 아닐 수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뭐 이번에도 어쨌든 또 트럼프 순방길에 같이 동행했다는 건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또 뭔가 전달할 의사를 정용진 이 회장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 측면에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같은 좀 순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협상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미중 협상 때 마주 앉았던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어떤 추가적인 회담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추가 회담은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역 관세를 인하한 건데, 사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이번에 30% 낮아졌지만 네. 트럼프 일기 때 그때 관세가 19%예요. 그거 더하면 49%예요. 여전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낮출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시간과 다른 나라의 시간이 좀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7월 8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국가는 7월 8일이 다 이제 마지노선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8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조금 여기서는 후순위로 좀 밀려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뭐 일본이나 한국과의 협상을 먼저 좀 끝내놓고 그 다음에 아마 좀 본격적으로 그 남은 기간 동안 중국과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후속 회담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시간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내외적으로 복잡하고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도 있긴 있었죠. 이게 0%세 성장률은 아주 드문 경우인데 과거에도 한 4번 정도 있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또다시 0%대 이제 성장률까지 이제 추락할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게, 네. 결국 지금 내수가 안 좋은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나마 버팀목이 수출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역 전쟁이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도 지금 4월 달에 좀 줄어드는 결과가 좀 나왔고, 이제 근데 또 더 문제가 좀 반도체는 그래도 좀 버텨져요. 한국에서 그나마 반도체 수출이 잘 돼서 이 정도지, 네. 반도체 외에는 지금 굉장히 수출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춘 걸로 좀 알고 있고, 또 한국의 지금 뭐 KDI뿐만 아니라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는 이미 지난달에 벌써 그 0.한 우리나라 성장률이 8%까지 떨어질 걸로 0%대 성장률을 이미 예고를 해놨고, 그 이창용 총재도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저성장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걸 결국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선 여러 이제 부분에서 뭐 무역 협상도 잘 돼야 되겠고, 내수 부양도 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당장에 뭐 그 지금 뭐 부양을 지금 당장 하거나 또 무역 협상이 당장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경제 전망에서 이제 가장 좀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건설 지출 같아요. 네. 건설이 차지하는 그 고용 유발 효과라든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꽤 높은 편인데, 이게 건설 지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고용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오히려 선순환 구조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역시나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경제 성장률 0%대라는 게 이제 뭐 저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물가 같은 거 고려했을 때 거의 뭐 약간 역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사실 물가 상승률 이상은 성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한 2% 정도 되니까 네. 이 정도 성장은 사실 나와야 되니까 2% 이상의 성장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정도 성장을 못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0%대 성장률이 고착화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사례가 있잖아요. 네. 일본이 계속 0%대 성장을 하고 심지어 역성장을 하면서 물가가 계속 침체되고 결국 임금도 계속 내려가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예 그냥 성장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0%대 성장을 반드시 한 2%까지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한데 다만 아까 KDI의 이제 전망처럼 그 상반기는 0.3% 정도 이제 성장인데 하반기는 그래도 1% 이상 성장을 좀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가 조금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갈수록 조금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이 돼야 할 텐데 지금 낮은 성장률과의 연결되는 부분이겠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가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한 거라고 하던데요. 어떤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취업자 수 감소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제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제조업인데 결국 12만 4천 명 정도 줄었는데 전달에도 11만 한 2천 명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감소폭이 오히려 커지고 있고 2019년 2월 15만 1천 명 이제 감소한 이후로 가장 크게 지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거는 지금 수출에 대한 좀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부가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제조업 일자리가 좀 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반도체는 사실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고용 유발 효과가 좀 그렇게 큰 산업은 아니에요. 사실 자동차 같은 산업들이 좀 또 잘 돼야 고용에는 더 긍정적인데 뭐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지금 25% 부과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건 미중 무역 협상이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그 중국과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이 좀 잘 돼서 관세율을 좀 최대한 좀 낮추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하반기엔 좀 고용이 좀 그래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관세 전쟁이 잠시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 뉴욕 증시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 나스닥 지수는 지금 6일 연속 올랐고요. 네.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10만 달러를 이제 넘어서 좋은 분위기인데 둘 다 이제 공통점 위험 자산이죠. 근데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매수 신호가 좀 이제 매수 심리가 좀 발동하면서 좀 강세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완화되니까 제일 걱정했던 게 경기 침체거든요. 미국의 경기 침체면 어떡하지 이 우려가 컸는데 그게 일단은 좀 해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또 자신감이 조금 붙으면서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이 좀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증시에 투자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미국 증시 언제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하세요? 네, 다만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먼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은 또 미리 다 선반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남은 건 뭐죠? 결과물을 내야 돼요. 미국과 중국이 아니면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이 뭔가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게 잘 된다면은 뭐 좋겠지만 만약에 또 잘 안 되고 이게 협상이 또 지지부진하거나 또 90일 안에 어떤 결과물도 못 내놓으면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또 경기 침체 이슈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주가 지수는 또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좋은 것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했고 결과물을 기다릴 시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정체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오르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필립 제퍼슨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된 관세 수준이더라도 일단 관세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좀 했어요. 네, 맞는 말씀인 게 왜냐하면 지금 관세가 기존에는 중국만 부과됐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 근데 지금 전 세계에 다 보편 관세 10%가 일단 부과가 됐어요. 없던 관세니까. 그럼 당연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이걸 기업들이 다 떠안으면 물가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기업이 이제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쪽은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한테 넘길 거냐, 기업이 감당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때 설문조사를 이제 지난달에 한 걸 보니까 네. 가격 전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번에 그 연준 위원들도 계속 얘기를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결국
이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고 네. 계속 우리가 데이터를 좀 물가 데이터나 이 경제 데이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미중 관세 협상이 잘 된 건 있지만 아직은 방심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지금 약간 소수 의견은 아니 뭐 물가 안 오를 거다.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르는 거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건 좀 소수 의견이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압박을 하는 게 어쨌든 최근에 물가 데이터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라. 내가 지금 어떤 정책을 해서 물가 낮아지지 않았냐. 특히 유가 떨어진 걸 되게 본인 스스로 자화자찬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낮춰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연준 의장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연준 의장은 아직은 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물가라든가 하반기까지는 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준 내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그런 입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